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저자,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바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바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용산에서 경매와 MPL 재테크 학원, 설춘환 캠퍼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도 많은 분이 오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멀리 계신 또 뭐 부산에 또 광주에 이런 분들이 저의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다. 물론 제가 운영하는 설춘환 아카데미 유료 동영상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무료로 한번 진행해보는 이 강의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수익 내는 경매 프로세스 페이지로 놓고 본다면 약 한 36페이지, 오늘은 3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법원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한번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를테면 돈을 빌려줬어요. 한 5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5천만 원 갚으면 되는 건데 5천만 원 안 갚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 갚으라고 계속해서 독촉하겠죠? 끝내 여러분이 돈을 안 갚으니까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소송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소장 내고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한 번, 두 번, 세 번, 변론 종결, 판사의 판결 선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못해도 한 10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뭐 빌라가 있다, 오피스텔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사전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하다가 제가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 재산을 다른 제3자한테 팔아버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나중에 판결에서 이겨봤자 돈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통상 제가 이제 소송할 때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같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이후에 소송에서 제가 승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피고, 제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하고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저는 받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독촉하겠죠. 끝내 안 갚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이라고 하는 걸 발급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소유의 부동산, 이를테면 여러분의 부동산이 구로구에 빌라가 있다. 그러면 구로구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 서류를 보고 또 비용을 보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경매를 하자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뭘 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부동산 빼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동산 관할하는 등기소에다가 경매 등기 좀 해달라고 등기부에다가 이런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경매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개시 결정문이라고 하는 서류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법원이 채권자, 설춘환, 채무자 여러분에게 송달합니다. 그래서 설춘환 씨, 당신이 신청한 경매하기로 했다, 알고 있어라. 또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상대로 설춘환 씨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경매하기로 했다, 알고 있어라. 라고 통지가 가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법원이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해서 이제 공고하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를 해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로구 다세대 빌라에 가서 혹시 빌라가 잘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 빌라 얼마부터 매각할 거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통상은 최초 매각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최초 매각 가격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오는 거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무엇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상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첫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통상 감정가 자체가 뭐 시세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는 통상 여러분 유찰되죠. 유찰. 예,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35일 있다가 또다시 가격을 한 20% 다운 시켜가지고 이를테면 또 경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낙찰에 대해서 매각이 통상 허가 불허가 통상 허가 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허가에 대해서 또 불만 있는 사람 이의해라. 거의 없죠. 네. 그래서 통상 일주일 안에 이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다음날 확정. 경매는 낙찰받았다고 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또 일주일 있다가 즉시항고 없어서 그 다음날 최소한 확정이 되어야만 돈을 낼 수 있다. 자,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통상은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 초보자들이 대출 어떻게 받는 거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3억 원의 어떤 빌라를 아까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제 돈은 1억 원 있어요. 근데 이제 2억 원에 대해서 은행한테 사전에 물어보죠. 내가 이거 4억짜리 빌라 3억에 낙찰 받을 건데 혹시 2억 정도 대출 되냐? 된다. 자, 그래서 제가 3억 원에 낙찰 받은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나중에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돼서 저한테 잔대금 납부해라. 돈 내라고 하는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은행한테 연락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행이 자기네 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지정돼 있어요. 그럼 저한테 이를테면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 우리 이번에 잔금 납부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변호사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돈 1억을 쏴주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기로 했던 은행에서 2억 원을 그 변호사한테 쏴주면 통상 3억 원의 돈이 모이게 되는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원 경매계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납부하고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하죠. 등기를. 그래서 돈 다 내고 이를테면 등기부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 뭐 가압류, 압류, 경매, 근저당 이런 것들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낙찰자의 이름으로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대출해준 이를테면 KB다. 1순위로 KB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업무가 기본적으로 되는 가운데 법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낙찰자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배분해주는, 그래서 배당기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기까지 끝나면 사실상 이제 경매 절차는 끝.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여러분. 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페이지는 약 37페이지. 자, 법원 경매 절차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한 1월 1일 정도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경매를 신청한다. 그랬더니 한 1월 5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곧바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한다. 자,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문을 채권자하고 채무자한테 송달한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 지정엔 공고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집행관한테 현황조사,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오라고 하는 거고요.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는 거죠.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첫 매각기일이 잡힌다. 첫 번째는 통상 이제 유찰, 그 다음에 낙찰됐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낙찰이 되면 일주일 있다가 그 낙찰 매각 허가냐 불허가냐, 통상 허가. 또 그 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제 즉시항고 이의할 수 있는데 통상은 없다. 예, 거의 없습니다. 자, 즉시항고가 없으면 그 다음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야만 이제 낙찰자가 돈을 낼 수 있다. 통상 이제 확정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잔대금 납부 기한을 주는 거죠. 돈 내고 나서 이제 법원은 배당기일 열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낙찰자는 중간에 이제 등기도 좀 하고 기존에 점유자가 있다면 이제 인도명령에 의한 또 강제집행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원 경매 절차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부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씩 차분하게 따라오는 것은 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2월 달에 유료 온라인 스터디반, 세강 공매, 또 그다음에 MPL 투자반, 또 차후에 경매 소액실전반, 1년 투자클럽반, 또 토지 투자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번 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공부도 하고 네, 실전, 실행력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하여튼 여러분 돈 버는 재테크 더욱 행복한 성공 투자를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